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코인조롭입니다. 저번 영상까지 따라오셨다면 리플을 USDT로 전환하는 것까지 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코인 선물 거래를 실제로 하기 전에 처음 사용한 해외 거래소 설정들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해야겠죠. 사실 저도 예전에 영상 올린 거 보면 당연히 이건 알겠지 혹은 이런 기능 몰라도 코인 선물 거래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이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갖가지 설정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걸 쓰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이상 질문도 나오지 않게 한 개 한 개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걸 한 개 한 개 다 설명하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용어나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단추랑 이런 옵션들이 뭔지 알기 쉽게 제가 풀어서 그냥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델리베이트. 이걸 저는 그냥 선물거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파생상품이란 뜻이죠. 그래서 파생상품 안에 선물거래든지 다른 파생된 상품들이 있는 거예요. 우선 선물거래창에 들어가야겠죠. 델리베이티브 누르고 USDT 요것만 눌러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비트코인 할 거니까 BTC USDT 클릭. 위에서부터 한 개씩 알려드릴게요. 이 BTC USDT 누르면 이제 원하는 코인으로 변경해서 볼 수 있어요. 리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옆에 별표 누르면 즐겨찾기 해가지고 보고 싶은 코인만 볼 수도 있고, 이게 특이한 게 이렇게 별표를 위에 누르면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자기가 즐겨찾기 한 코인의 등락률을 볼 수가 있어요. 유용하죠? 이거는 지금 현재 코인 가격, 그리고 24시간 체인지 퍼센트는 이 코인의 24시간 전 금액 대비 현재의 상승 하락률입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인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면 0%가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등락률이 바뀌죠. 근데 이제 해외 거래소들은 24시간 전의 코인 시세와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등락률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밑에 1봉 눌러서 오늘 시작가가 얼마였는지, 지금 시작가 대비 얼마 정도 상승했는지 그걸 체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거는 24시간 동안의 제일 고점 금액, 그 다음에 최저점 금액, 그리고 24시간 동안 얼마만큼 거래됐는지 총 거래량, 그리고 옆에 펀딩 레이트, 이거 중요하죠. 쉽게 설명해서 코인 선물거래 시세랑 그 다음에 현물거래 시세가 원래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선물거래를 할 때는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배율이 높여서 거래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너무 많은 금액을 넣고,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을 때는 숏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현물거래에서는 떨어질 때 사면 안 되니까 매수를 많이 안 할 거잖아요. 그러면 현물거래 시세랑 선물거래 시세랑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최소한으로 막으려고 만들어진 게 펀딩 피인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펀딩 레이트가 플러스 양수로 돼 있으면 롱 포지션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숏 포지션이 작으니까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0.005%만큼의 수수료를 숏 포지션한테 줘. 이래서 카운트다운이 8시간마다 리셋이 되는데, 이게 0분이 되면 그때 양수로 돼 있으면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한테 이만큼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이게 0분이 됐을 때 펀딩 레이트가 마이너스 0.007이나 5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롱 포지션을 보유한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요. 사실 근데 이게 0.0005라서 엄청난 장투를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의미도 없고, 비트코인은 이 펀딩 레이트가 크게 오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코인들은 한 번씩 말도 안 되게 펀딩 피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펀딩 레이트 이거 주기 싫다 그러면 이거 0분 될 때 포지션을 안 들고 있으면 돼요. 즉 매수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수수료를 주거나 받을 일도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신경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거래할 때 굳이 펀딩 피를 중요시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게, 차트 보면 스탠다드랑 트레이딩 뷰가 있죠. 스탠다드는 진짜 기본적으로 그냥 차트와 시세만 알려주고 아무런 특별한 옵션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트레이딩 뷰로 하면 다양한 보조지표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차트를 분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트레이딩 뷰를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데스,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쓰죠. 그리고 옆에 사각형 네모 4개는 이렇게 4개의 차트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비트코인도 보고 이더리움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동시에 보면서 원하는 타점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쓰기에 유용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비트코인만 건드리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사실 이것도 잘 안 써요. 참 심플하죠. 그러면 위에 쪽에 설명은 끝났고, 두 번째 1분봉, 5분봉, 1봉 이런 거는 선택하는 거 다 알 거고,
옆에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지금 포함 안 된 시간들도 설정을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디케이터, 이거는 이제 보조지표인데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다음 시간부터는 보조지표 사용법에 대해서 엄청 깊게 들어갈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볼린저 밴드가 상단 하단 터치하면 하면 된다, RSI도 상단 하단 터치하면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기본만 설명했었는데,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영상에서는 이 보조지표들을 한 개 한 개 엄청 세세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 보조지표들을 다 모아서 하나로 완성하는, 그렇게 지금 빌드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어요. 도움이 돼야 될 건데, 그래서 이거는 보조지표 할 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거는 화면에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 어떤 걸 띄울지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빠르게 시장가를 체결할 수 있는 버튼인데, 요걸 누르면 사라지고 요거는 누르면 다시 생기고, 이런 추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실제로 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 더 필요한 옵션들이라서 다음 시간에 매수 매도를 해보면서 이 버튼들을 알아볼게요. 그 다음으로는 라스트 트레이드 프라이스랑 마크 프라이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라스트 트레이드 프라이스는 말 그대로 마지막 거래 가격을 표시하는 거고, 마크 프라이스로 설정을 하면 기준점이 마크 프라이스로 돼요. 이 마크 프라이스를 제대로 알려면 뭐 인덱스 프라이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인덱스 프라이스가 이제 대표 거래소들 평균 이제 현물 시세예요. 거기다가 펀딩 비율을 곱한 게 마크 프라이스라 보면 되는데, 이게 펀딩 레이트가 뭐라고 했죠? 포지션을 어디에 많이 참여에 따라서 그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쉽지는 않지만 특별한 매매 방법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물 차트에서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런데 현물 차트에서는 이 정도까지 급락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마크 프라이스랑 선물 거래 가격이랑 갭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죠. 이게 자세히 보면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노란 색깔이 선이 마크 프라이스 선인데 정확하진 않은데, 만약에 이렇게 급락을 하는데 이 마크 프라이스는 여기서 멈췄다는 거죠. 그런데 선물 시장 시세가 더 떨어져서 이런 갭 차이가 발생한다면, 마크 프라이스랑 선물 가격이랑 또 맞춰야 되니까 이게 다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거 생각해서 매수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쉬운 방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옛날에 선물 거래 처음 할 때 내 포지션대로 가길 간절히 바라니까 이 노란 색깔이 어떻게 되냐를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는 가격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 버튼은 이제 캔들 뭘로 볼 건지, 뭐 바로 볼 건지 캔들을 볼 건지 뭐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캔들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죠. 주식도 다 캔들로 보잖아요. 그냥 캔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가면 트레이딩 뷰 알람이 있네요. 원래 알겠지만 뭐 업비트나 뭐 해거래소에서 알림 설정해서 울리는 거는 어플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바이비트에서 PC로도 알림이 울리는 기능을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들어가 보니까 무료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살포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카메라 표시, 뭐 캡처한 거 누가 봐도 알겠죠. 그리고 옆에 육각형 모양, 바이비트는 육각형 모양이 거의 설정창이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차트 설정창인데 사실 특별한 건 없고, 심볼에 보면 바이비트는 좀 특이한 게 있죠. 원래 뭐 주식이나 업비트에서 보면 빨간색 봉은 양봉이고 파란색 봉이 음봉이죠. 그런데 여기는 오더북 색깔에 따라가서 그런지 몰라도 빨간색은 음봉이고 초록색이 양봉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색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모든 색감을 다 그렇게 맞춰놨기 때문에 괜히 색깔 변경하면 더 헷갈리거든요. 정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빨간색 눌러서 그냥 파란색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음봉 파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두 번째 창에서는 뭐 특별한 건 다 기본 세팅돼 있고, 볼륨 빠져있죠. 이 볼륨이 뭐냐면 거래량이에요. 볼륨 클릭하면 이렇게 봉마다 거래량 확인할 수 있고, 이 볼륨까지 확인하는 사람들은 체크해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 옵션들 좀 더 넣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거 누르면 이렇게 이 줄마다 이름이 뜨는데 의미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차트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인디케이터 네임, 인디케이터 볼륨,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볼린저 밴드 켜놨잖아요. 그 볼린저 밴드라는 이름, 이 선에 대한 이름과 이 볼린저 밴드에서 상위점의 지금 금액, 그리고 하위점에 도달했을 때의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 사실 이런 거는 눈으로 봐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이런 건 설정해 놓으면 나중에 정신 사납습니다. 다 꺼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지금 뒤에 보면 이렇게 눈금도 돼 있고 약간 색깔도 약간 회색 톤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을 검은색으로 바꾸면 좀 더 차트가 더 선명해 보인다고
검은색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뒤에 점선도 아예 없애고 싶으면 점선도 다 검은색으로 바꿔주면 그냥 깔끔한 검은색 창이 차트만 보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점선이 있으면 접점과 저점을 눈대중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저는 보통 그대로 쓰는 걸 제일 추천해요. 그럼 여기까지 설명 끝났고, 그 다음에 화살표는 전체 화면 표시하는 거고. 설명이 너무 길어지네요. 진짜 차트에 대한 옵션들만 지금 설명하고, 다른 옵션이나 설정들은 다음 편으로 넘어가서 그대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기본 설정이 UTC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세계 협정 시간인데 우리나라랑 9시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서울 클릭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 클릭해서 시간 설정 바꿔주시고, 시간 설정 굳이 왜 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해외 거래소에서는 따로 리셋되는 시간이 없지만 업비트에서는 9시가 리셋이에요. 9시 되면 코인들 등락폭이 엄청 크죠. 그게 UTC랑 9시간 차이 나서 그래요. UTC 시간에서는 우리나라 9시가 12시인 거예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는 거겠죠. 그 하루가 지나가는 지점에서 급변을 하니까 우리나라 업비트에도 9시가 돼서 급변을 하는 거고, 그런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시간대를 설정 안 하면 차트를 보면서 이게 언제였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무조건 서울로 시간 설정을 변경하고, 그리고 옆에 퍼센트 있죠. 요것도 참 안 쓰는 기능인데, 이 퍼센테이지 누르면 시세가 퍼센테이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사이에 몇 프로가 왔다 가는지 궁금한 사람들은 요거 눌러서 이 등락폭 확인하고, 요 정도 변동성이면 내가 몇 배로 걸어서 먹어도 괜찮겠다, 안 그러면 요 정도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시간 낭비다 판단이 되겠죠. 근데 이거 퍼센테이지는 잘 안 써요. 그 다음에 이 로그 스케일인데, 로그 스케일이 뭐냐면 쉽게 설명해서 Y축에 대한 스케일만 변화를 시켜줘요. 그래서 이제 Y축의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잘 볼 수 있게 넓혀주는 건데, 사실 단타를 치는 이렇게 뭐 운봉 15분봉 볼 때는 이 로그 스케일 누른다고 표시도 안 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장투를 하시는 분들, 뭐 주봉, 일봉, 달봉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이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 때문에 이상하게 나온 거고, 볼린저 밴드 같은 거 삭제해주면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로그 스케일이 켜진 상태, 꺼진 상태.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게 깊게 들어가면 10에 4승, 5승, 6승 이런 걸 시각적으로 좀 더 와닿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인데, 저는 이것도 잘 안 써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좁은 Y축을 로고 누르면 좀 더 길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운데 또 아닌 구간도 있고 해서 저는 진짜 이거는 안 쓰는데, 전에 봤듯이 볼린저 밴드 이런 거 추가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좁아져 버리죠. 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보조지표를 나중에 쓸 거고 하기 때문에 로그는 안 쓰는 게 맞다. 그리고 오토, 이 오토를 제거하면 이 차트를 제 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넓힐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조정이 가능해요. 한 번씩 막 이렇게 보다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막 어렵잖아요. 그때 이제 오토 눌러주면 이제 기본 차트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토 누르고 쓰겠죠. 뭔가 내용이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 하고 자르고, 다음 편에서 이제 오더북 쪽이랑 거래하기 전에 기본 설정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 또 바로 찍을게요. 잠시 뒤에 봅시다.